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JQ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한채린.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성과도 같았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 위치한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대저택, 계절마다 그녀의 옷장을 가득 채우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 컬렉션, 그리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한 마리 새와도 같았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이면 필라테스와 교양 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VVIP들을 위한 프라이빗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재단 이사로서의 형식적인 업무를 보았다. 저녁이면 늘 텅 빈 대저택의 거실에서 홀로 창밖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증명하듯 고요한 정막을 깨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공허한 세상에 유일한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5살 배기 아들 한유리였다. 엄마 작은 발소리와 함께 유리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길 때면 채린의 차가웠던 얼굴에는 비로소 따뜻하고도 생기 넘치는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고 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채취를 맡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JQ그룹의 상속녀 한채린이 아닌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모성애는 아들 유리의 부모인 윤소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소희는 유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해온, 이제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젊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베테랑 부모보다도 더 능숙하고 헌신적이었다. 채린은 그런 소희를 진심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아들만큼이나 그녀를 아끼고 챙겼다. 소희 씨, 우리 유리 잘 봐줘서 항상 고마워요.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고 가요. 반찬도 좀 싸줄게요. 채린의 진심, 어린 친절에 소희는 언제나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라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채린의 남편 강지훈은 완벽한 남자였다. 명문대 출신의 유능한 인재였던 그는 JQ그룹에 입사하여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지금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가정적인 모습까지 재벌가의 사위로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채린은 아주 가끔 남편의 그런 완벽함 속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곤 했다. 특히 아버지인 한 회장 앞에서 그는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고 아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곤 했다. 그의 칭찬은 너무나도 화려했고 그의 충성심은 어딘지 모르게 과장되어 보였다. 채린은 그럴 때마다 조금 불편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그의 성공에 대한 야망과 장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넘기곤 했다. 부모 윤소희에게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기묘한 점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녀는 유리를 너무나도,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돌보았다. 아이가 넘어지려 하면 채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달려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가 배고파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채린은 가끔 자신과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과시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런 자신의 질투심이 어리석고 속 좁은 생각일 뿐이라고 자책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체리는 아들 유리를 재우고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랑스러운 아들, 유능한 남편, 그리고 헌신적인 부모까지.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남편의 그 과장된 충성심, 그리고 부모의 그 완벽한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화려한 황금 세장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체리는 예정되어 있던 재단 이사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자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아들 유리와 함께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유리가 가장 좋아하는 공룡 모양 쿠키를 사들고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대저택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집사는 그녀에게 남편 강지훈 씨가 일찍 퇴근하여 서재에 있으며 아들 유리는 부모 윤소희와 함께 2층에 있는 놀이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래요. 그럼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올라가 봐야겠네. 체리는 집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복도를 걷는 내내 아들이 자신의 깜짝 등장을 얼마나 기뻐할지를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유리의 놀이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체리는 아이가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둑했고 아이는 자신의 작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남편 강지훈과 부모 윤소희가 함께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는 두 사람이 잠든 아이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그리고 그들의 자세가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소희의 등 뒤에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두듯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소희의 머리카락에 깊이 묻혀 있었고 그녀의 목덜미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듯했다. 소희는 그런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자신의 배 위에 놓인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깊고도 오랜 연인과도 같았다. 그리고 체린의 귀에 지훈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소희야, 조금만 더 참아.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순간 체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수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고 숨쉬는 법마저 잊어버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문틈으로 자신의 아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수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겹고도 추악한 배신의 현장을 넋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부모,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삶 전체가, 그리고 그녀가 JQ그룹의 딸로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두 사람의 배신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체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쿠키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는 아주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지훈과 소희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문틈으로 새하얗게 질린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체린의 얼굴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간은 얼어붙었다. 체린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아들의 놀이방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고도 차가운 절망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놀이방 문틈으로 펼쳐진 광경에 한채린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쿵,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그토록 신뢰했던 부모. 두 사람은 그녀의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순수한 공간에서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뒤엉켜 있었다. 거디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남편 강지훈의 그 나지막한 속삭임은 비수가 되어 체린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대하고도 치밀한 음모였다. 그녀의 손에서 쿠키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하는 작은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은밀한 시간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지훈과 소희는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고 그들의 시선은 문틈으로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체린의 얼굴에 가 닿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체린에게 다가왔다. 체린 씨, 언제 왔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소희 씨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잠시 부축해주고 있었을 뿐이야. 오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어설펐다. 소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를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리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부짖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고요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먼저 잠들어 있는 아들 유리의 침대로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준 뒤 천천히 돌아서서 두 사람을 마주했다. 오해라고요? 체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죠? 방금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은 말.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오해라는 건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지훈과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으리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그건 소희 씨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길래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런 뜻에서 한 말이야. 우리 회사 지분 일부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지우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차에 JQ그룹의 지분을 함부로 남에게 약속하나요? 그 지분은 내 아버지의 것이고 앞으로 내 아들 유리의 것이 될 겁니다. 당신 것이 아니라 체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적에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예리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몰아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체린은 다음으로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는 보모 윤소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윤소희 씨, 몸이 안 좋아서 부축을 받았다기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던데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내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소희는 체린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지훈과 소희, 두 사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채린이라는 여자를 얕보고 무시해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JQ그룹을 이끄는 한 회장의 냉철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강해질 수 있는 여자였다. 체리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윤소희 씨, 당신 짐은 내가 사람을 시켜 보내주지.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우리 유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내 눈에 띈다면 그땐 정말 당신 인생이 끝장날 줄 알아. 그리고는 남편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당신도 오늘 밤 이 집에서 당신이 머물 곳은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훈과 소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놀이방을, 그리고 그들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그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놀이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체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굳게 닫혀있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독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허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울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곧바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외도가 아님을, 그들의 대화 속 우리 것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Q그룹을 지켜내야만 했다.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아내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여왕의 냉철하고도 강인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 한 회장의 곁을 수십 년간 지켜온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명료했다. 김 비서님, 저예요. 지금부터 남편 강지훈 사장과 아들 보모였던 윤소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두 사람의 과거,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주 조용히요. 그들이 모르게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충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전화를 끊은 체리는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더러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유일한 플레이어가 될 터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한채린의 삶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의 공주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Q 그룹이라는 왕국을 지켜내야 하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과 부모 윤소희 앞에서는 여전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충직한 김비서와 함께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치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은 채린과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윤소희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희는 단순한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오랜 내연녀이자 JQ 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그의 야망을 돕는 핵심적인 공범자였다. 두 사람은 채린과 결혼하기 전부터 언젠가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몰아가고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한 뒤 지훈이 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다. 강 사장은 지난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대표가 바로 윤소희입니다. 김비서의 보고에 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한 그들은 아가씨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여 아가씨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관련된 허위 진단서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편이 그녀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 그리고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지나치게 완벽했던 헌신.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덫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몸서리쳤다.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이상 채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다. 남편 강지훈은 지난 몇 년간 아버지 한 회장 앞에서 완벽한 아들이자 유능한 경영인의 모습을 연기해왔고 아버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어설픈 증거만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정신 이상자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한편 채린의 차가운 태도에 위기감을 느낀 지훈과 소희는 자신들의 계획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한 회장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며 아내 채린이 최근 극심한 우울증과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 경영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는 자신이 채린을 대신하여 그룹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그녀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간청했다. 소희 역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녀는 어린 유리를 교묘하게 세뇌시켜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맨날 울고 저한테 화도 내요라는 식의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치밀한 이간질과 영희 앞에 몇몇 친척들과 가신들은 정말로 채린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채린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갔다. 그녀의 곁에는 오직 김비서와 그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몇몇 친구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와 위선의 벽 앞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그러던 중 김비서로부터 결정적인 정보가 입수되었다. 바로 며칠 뒤 JQ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강지훈이 긴급 안건으로 채린의 경영권 박탈과 자신의 직무대행 선임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날이 바로 지훈과 소희가 계획한 쿠데타의 D-Day였던 것이다. 채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그날 그 주주총회라는 심판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만 했다. 그녀는 김비서와 함께 밤을 새워 그들의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파멸시킬 마지막 방역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아들과 JQ그룹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이 밝았다. 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JQ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답게 차갑고도 깊은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혹한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터였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일 터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JQ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거물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채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몇몇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체리는 그들의 시선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JQ그룹의 후계자답게 차갑고도 깊은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인 한 회장의 주재에 몇 가지 안건들이 처리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긴급 동의안을 발의했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JQ그룹의 사위이자 한 계열사의 사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깊은 고뇌가 서려 있는 듯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아내 한채린의 정신적 불안정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는 채린이 극심한 우울증과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와 그녀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는 몇몇 가짜 증인들의 진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제 아내 채린 씨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회사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부디 그녀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그녀의 모든 경영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여 제가 회사의 안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영위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몇몇 주주들은 정말로 채린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사회의 다른 임원들 역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채린이 어떻게 반응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채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연단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는 남편 지훈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깊은 걱정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시한 자료들에는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그녀는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비서는 준비해온 다른 파일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먼저 제 정신 감정을 담당했다는 이 의사분. 공교롭게도 이분은 며칠 전 남편의 개인 계좌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입금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나 보죠. 스크린에는 의사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다음은 제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증언해 주신 저 가사도우미 분. 이분은 공교롭게도 우리 아들의 부모였던 윤소희 씨의 친척이시더군요. 그리고 윤소희 씨는 얼마 전 남편이 사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아마도 헌신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특별 상여금이었나 봅니다. 스크린에는 윤소희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그 구입 자금이 강지훈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왔다는 증거 자료가 뒤이어 나타났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채린의 방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편 강지훈 사장이 그토록 저를 걱정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저에게서 빼앗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바로 그날 유리의 놀이방에서 찍혔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훈과 소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선명하게 나타났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주주들은 분노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한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상황에 분노를 넘어선 깊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사위가 사실은 자신의 딸과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악마였다니.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모든 계획과 야망은 그가 그토록 얕보았던 아내 한채린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된 것이었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장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서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보안팀 당장 저 인간 끌어내. 그리고 검찰에 연락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저놈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오늘 당장 조사에 착수하라고 하게. 강지훈은 보안팀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연 회장 밖으로 쫓겨났다. 그의 비참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채린은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단 위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에서 그녀는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JQ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였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간 뒤 곧바로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공모 등의 혐의로 출동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공범이었던 윤소희 역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고 두 사람의 추악한 음모는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JQ그룹 사위의 쿠데타 시도와 몰락, 두 얼굴의 부모, 그 추악한 진실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대중은 한때 완벽한 부부로 보였던 그들의 파국에 경악했고 동시에 이 모든 음모를 자신의 힘으로 밝혀내고 왕국을 지켜낸 재벌가의 딸. 한채린의 대담하고도 지적인 방역에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강지훈과 윤소희의 몰락은 처참했다.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채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강지훈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그가 그토록 탐냈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윤소희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그녀의 인생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체리는 아버지 한 회장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한 회장은 딸의 앞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부성애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사위의 감언이설에 속아 딸의 진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하고 있었다. 체리나, 이 아비가 사람을 잘못 봤다. 정말 미안하다. 한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었던 거인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체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진정한 JQ의 후계자였다. 나는 그런 내 딸이 자랑스럽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평생을 앉았던 회장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이 자리는 내 것이다. 네가 이 JQ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네 방식대로 이끌어 나가거라. 나는 이제 그저 네 뒤에서 묵묵히 너를 응원하는 늙은 아버지로 남아있고 싶구나.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신뢰이자 그녀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였다. 체리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로서가 아닌 JQ그룹의 새로운 리더 한채린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JQ그룹은 한채린을 새로운 부회장으로 선임한다는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넓고 차가운 공간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는 황금 세장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가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이 되어줄 터였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했고 위기에 빠졌던 왕국을 지켜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체리는 아들 유리가 잠든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작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유라, 엄마가 이제 우리 유리 꼭 지켜줄게.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닌 한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하고도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이끌어가야 할 JQ그룹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가장 눈부신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Q그룹의 비극적인 가족사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예시하기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한채린은 JQ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다. JQ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리더십으로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과거의 낡고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혁파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JQ그룹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다. 그녀의 능력과 카리스마에 처음에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상속녀라고 폄하했던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화려한 그룹 경영 너머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과거의 아픈 경험을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승화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제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유리의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에 집중했다. 하나는 그녀처럼 남편의 배신이나 가정의 해체로 인해 고통받는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 이 사회에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재단 일을 자신의 경영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진심을 쏟아부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재단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의 개원식이 열렸다. 체리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연단에 올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한때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 유리는 객석 맨 앞자리에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었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체리는 아들 유리와 함께 자신들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다. 과거에 그 거대하고 차가웠던 대저택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황금세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자의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었다. 그날 밤 체리는 유리의 침대맡에 앉아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엄마, 오늘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가장 큰 영웅이에요. 유리가 엄마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체리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니야, 유라. 유리가 바로 엄마의 영웅인걸. 엄마는 우리 유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 함께 있었다. 창밖으로 그녀가 새롭게 일궈낸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체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은 자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강인한 미소였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신 빛으로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재벌가의 딸로 살았던 나는 남편이 부모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여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한채린 씨의 여정은 때로는 가장 큰 상처와 절망이 우리를 가장 강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회의 리더로서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바로 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소유가 아닌 관계와 의미 그리고 나눔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어머니와 여성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처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